샤넬백 이야기인데 이게 좀 명품 얘기 많이 하는 거 좋아하진 않은데 어쩔 수 없어요. 시사 뉴스에 나오니까 김건희 전 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의 비서에게 샤넬백이 전달됐었다. 이런 뉴스인데 요거는 자세한 기사 내용 혹시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통일교 세계본부장이라는 윤모 씨가 전성배 씨, 그러니까 건진법사에게 김건희에게 건네줘라라는 이제 방식의 여러 선물들이 있었잖아요. 명품백도 있었고, 뭐 인삼주도 있었고, 목걸이도 있었고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명품백인 샤넬백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좀 디올백이랑 가끔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샤넬백이 등장한다는 것이고 통일교 세계본부장이라는 윤모 씨가 실제 김건희를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사업을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그 큰 맥락이 하나 있다라는 것이고요. 시기는 2022년 4월에서 8월경으로 일단 보도가 되고 있고 윤모 씨가 전성배 씨 건진법사에게 건넨 샤넬백이 이 유명한 행정관이죠. 김건희 씨의 가장 측근인 수행비서 유모 씨에게 전해진 정황이 포착이 된 겁니다. 근데 포착되고 나서 수사하는 과정에 샤넬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했는데 여러 차례 가방을 바꿨다는 거예요. 처음에 바꿨던 가방이 대략적으로 1,000만 원짜리면 그 일련 번호를 통해서 추적이 가능한데 첫 번째 그 가방을 100만 원 주고 또 다른 가방으로 바꾸고 또 200만 원을 주고 다른 가방으로 바꾸고 해가지고 두 번이나 전문용어로 택가리를 했다는 겁니다. 택가리라고 그러는 그걸 거예요, 택가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약간 증거 인멸을 하기 위한 작업이냐 아니면 진짜 이 유모 비서가 가방이 마음에 들지 않아 가지고 이런 작업을 한 거냐 아니면 유모 비서가 이 가방을 실제 마음에 들어서 한 게 아니라 들어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건 김건희가 시켜서 바꿔온 거 아니냐 이제 여러 뭐 추측들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유 씨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 디올백 사태가 있었을 때도 그 디올백을 혹시나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 사건을 폭로하신 목사님의 주장이긴 합니다만은 김건희에게는 이 디올백이 아마 300만 원짜리 디올백 자체가 그리 큰 선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 행정관이나 수행비서에게 또 건네갔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추측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건을 보니까 아니 공교롭게도 이 수행비서한테 넘어간 거예요. 1,000만 원짜리입니다. 이번에는 1,000만 원짜리가 이제 1,300만 원짜리 이상의 샤넬백으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바꾸는 과정에서 그렇죠. 바꾸는 거죠? 과정에서 이제 수행비서 유모 씨가 나온 것이고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팩트는 건진법사는 잃어버렸다라고 응답을 했었고요. 요거 그렇죠. 이제 모르겠다. 잃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어쨌든 유모 씨에게까지 건네간 정황이 나왔다라는 거, 유모 씨가 받은 것까지 확인을 했다는 거, 가방을 갖고 와서 택가리를 했다는 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김건희 씨는 인지를 하고 있었느냐, 알고 있었냐 부분인데 자기는 모른다. 라고 딱 부인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까지 연결고리는 찾아가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게 뭐 몰랐다라는 말,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나는 몰랐다라는 말을 믿기가 어려운 게 첫 번째 시점이거든요. 2022년 4월에서 8월경 이 샤넬백이 이제 전달된 것으로 하는데 이게 대통령 취임식 그 전후 대통령 힘이 가장 막강할 때입니다. 그런데 행정관이 영부인에게 전달하는 가방을 자기 마음대로 막 택가리를 해요. 이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전형적으로 이제 부하 직원들한테 떠모르고 나몰라라 하는 수법이 아닐까 의심이 드는데 청와대에 계셨던 우리 김종국 박사님. 저는 그런 거 받은 적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이런 해명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김건희는 운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목걸이를 분실해주고 그런 거잖아. 알아서 목걸이를 분실해준 거거든. 그다음에 알아서 샤넬백을 지가 바꿔치기 해주고 택가리라고 그러셨나요? 택가리라고 합니다. 그걸 택가리 하잖아요. 택가리의 목적은 뭐예요? 택가리의 목적은 그러니까 아까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원래 그 전모 씨로부터 넘겨받은 그 샤넬백이라는 게 A라는 가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A 가방을 매장에서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바꾸게 되면 뭐 이제 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바꾸게 되면 흔적을 없애는다는 생각을 아마 하게 될 것이고 수사를 하게 되면 수사가 어려울 거라고 본인들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실제 압수수색 통해 가지고 가방의 일련 번호만 확인하면은 그 뿌리를 찾아갈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드러난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아마 이건 제 추측인데요. 그 100만 원이나 2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택가리 하면서 어쨌든 뭐 돈을 더 주고 이 수행비서가 바꾸지 않았겠습니까? 혹시 그 과정에 관봉권이 사용된 건 아니겠느냐? 뭐 이런 추측도 가능한 거죠. 포장된 돈 얘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바꿀 때는 카드로 하면 안 돼. 현금을 주고 가서 매장 가서 바꿔야 된다. 흔적 안 남겨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했을 수도 있는데
일련 번호가 있었다라는 걸 뭐 몰랐을 수도 있고요. 그건 뭐 수사를 해봐야 되는 얘기니까. 근데 권력 관계를 생각했을 때 그런 택가리를 비서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셨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전직 아니 청와대 계셨던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항상 윤석열 김건희는 이게 상례가 아니어서 아주 예외적인 예입니다만 적어도 윤석열과 김건희 같은 스타일에 있으면 아래에 있는 참모들이 자기가 별도로 그런 행위들을 하지 못해요 실제로. 그리고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이건 예를 들면 위법 행위가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있어서 이런 물건들이 선물로 들어왔으면 다 등록해야 되는 건데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등록을 하지 않고 그냥 다 사적으로 그러니까 김건희가 사적으로 다 이거 갖다가 활용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초기부터 청와대 내부에서 청와대 용산에서 위법적 행위들이 반복적으로 벌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반복적 행위를 유모 행정관이 자기의 개인적인 사익을 위해서 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저는 오히려 김건희의 지시에 따라서 그런 일들을 일상적으로 해왔다고 보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것 같고요. 어떻게 6천만 원짜리 목걸이를 잊어버렸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것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한 것 자체가 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 씨 변호인이 한 얘기가 연합뉴스에 해명한 얘기예요. 유 씨가 가방을 받은 것은 맞지만 고 비서가 맞지만 김 여사 모르게 전 씨의 심부름을 한 거, 전상배 씨 심부름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네. 김건희의 휴대전화든 유모 비서의 휴대전화든 간에 다 찾아내가지고 김건희 씨가 실제 인지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지시를 한 적은 없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혹은 뭐 이제 변호사 얘기에 따르자면은 전 씨와 유모 씨 간에 소통을 해서 이거를 바꿨다라고 한다면 또 전 씨의 기록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목걸이는 잃어버렸다고 얘기했는데 뿌리부터 찾아내가지고 지금 샤넬 압수수색 통해서 요 기록을 확보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목걸이도 어딘가 있겠죠. 그렇죠. 이것도 그 확인을 6천만 원짜리 목걸이. 뭐 인삼주인가 뭐 그거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양주? 양주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산삼이었나 뭐 그랬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거는 또 어떻게 했는지 일단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맞췄겠죠. 네. 마셔. 근데 옛날에는 양주 받은 거 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어렵다. 그리고 이거 시기가 2022년부터 2022년 4월에서 8월까지거든요. 근데 이 시기에는 아크로비스타를 당시에 아마 그 영부인 집무실로 활용을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디올백이 터졌을 때도 2022년 6월에 샤넬백이 넘어가고 2022년 샤넬 화장품이 넘어가고 2022년 9월에 디올백이 넘어가거든요. 이제 그런 걸 따지고 본다면 그때 그 확보했던 영상에는 최재형 목사가 가방을 주고 돌아서는 길에 그 홀에서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대기하던 사람들이 막 그 면세점 그 쇼핑백을 막 들고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따지고 보면 이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윤모 씨가 통일교의 사업을 의뢰하기 위해서 이런 로비를 했다라고 하면 그 다른 사람들의 로비는 또 없었겠는가 이런 것들도 찾아봐야 되는 뭐 숙제로 좀 남게 됐습니다. 저는 좀 어처구니 없었던 게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런 제안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김문수 후보의 배우자와 저희 후보님의 배우자와 TV 토론을 하자.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도 사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 묻고 싶은 게 김건희 특검법이 지금 4번이나 거부권이나 행사해서 4번 폐지됐어요. 그거에서 그러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당신네 당 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태도는 지금 어떤가? 여전히 거부권 행사와 여전히 반대하는지 그것부터 명명백백히 밝혀야 된다. 여전히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입장을 확실히 사과 이런 정치 쇼하지 마시고 사과 김건희 여사 건에서 지금 사과했거든요. 쇼하지 마시고 명명백백히 그러면 지금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 태도는 어떤지 당론은 무엇인지 비대위원장 당신의 태도는 무엇인지 명확하게 입장 표명부터 하시는 게 순서다. 그 두 번째는 TV 토론에서 이 두 후보 한다. 그럼 나머지 저기 이준석 후보 결혼 안 한 게 죄인가요? 그 뭐 배우자 토론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비상식적으로 이런 제안하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고 무엇보다 대통령 후보 TV 토론의 자리는 그 역량 있는 후보인지 그거를 검증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배우자에 대해서 한다는 그 생각 자체를 도대체 어떤 아이디어에서 하셨는지도 도대체 상식적으로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는 거고 무엇보다 스스로 공인을 하셨어요. 뭐라고 했냐? 배우자 TV 토론회를 제안한다. 첫 번째 바로 배우자라는 위치는 사회적 약자와 그리고 국민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위치에도 있고 무엇보다 국가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다. 김건희 여사께서 국가 정책에 정말 수많은 영향을 마치 미쳤기 때문에 이 김용태 비대위원장 또한 국회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게 배우자라고 공식 선언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저는 입장 표명 자체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에 왜 분노하는가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소위 말하는 게이트잖아요. 그냥 치단 사이 사실 솔직히 여쭤볼 거예요. 백은신 앵커님 1,000만 원짜리 백 막 사주고 막 6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 부인한테 사주실 수 있나요? 일단 그럴 돈이 없고요. 능력을 네, 그러니까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사주고 싶어요 마음은. 마음은 그렇잖아요. 네, 지금 자, 그런데 말씀들 잘하세요. 자, 그런데 제가 이게 왜 묻냐? 가족 간에도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마음이 아무리 있어도. 그런데 왜 이렇게 건네느냐? 뭐 통일교에서 DOA 아니 ODA 사업 관련해서 지원받기 위해서 주된 의혹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샤넬백이냐 권력형 디올백이냐, 비리. 그렇죠. 권력형 비리의 정점에 지금 있는 것에 대해서 규명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올백 사건 사실은 그때 뭐 한참 시끄러웠는데 뭐라 그랬어요? 공직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라고 해서 김건희한테 무혐의 결론 내렸잖아요. 근데 샤넬백은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이번에 전문가들도 이거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김건희가 뭐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좋아하냐, 샤넬백을 좋아하냐 이런 걸 떠나서 이건 분명히 건진법사 게이트 수준이다. 그 뿌리까지 파헤쳐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조금 아까 짚어주신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 김용태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어찌 보면은 배우자들 김건희 씨를 포함해서 배우자의 문제라는 거는 그냥 그분들이 영향을 많이 끼치고 좀 속된 말로 나대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있을 수도 있으니까 실제로- 배우자들 나와서 무대에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실제로 김건희 여사가 얼마나 많이 국정 개입하고 공천 개입하고 국정 농단을 했으면 본인들이 그걸 알았으면은 그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스스로 자인. 이거는 김건희 여사가 얼마나 국정 농단을 했는지를 정책적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인사 개입까지 했는지를 스스로 자명하는 폭탄 선언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수사와 법적인 처리를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고 그건 막으면서 사과를 한 다음에 무슨 배우자 토론회를 하라 네. 뭐 이랬다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 이제 윤석열 선대위 시즌 2 같아요. 그러니까 선거운동하는 방식 자체가 다 그런 거잖아요. 지금 보면 윤석열이 계속 나오고 김건희 얘기 계속 나오게 만들고 김문수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얘기하면 난 별로 생각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잘 알아서 하시겠죠.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저는 이번 선거에서 가장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세력들이다. 내란 세력들이 이번 선거 관련해서 자기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승리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국민의힘의 장악이 가장 중요한 자기들의 판단이고 어떤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6월 3일 이후에 어떤 형태로 우리가 욕을 얻어먹고 상관없이 핵심 지지층 플러스 TK와 PK의 열성 지지층 이걸 확보해서 서울의 보수층까지 결합해서 일정한 수준의 지지율들을 확보해내면 윤상현 의원 얘기처럼 국민들은 잘 몰라서 기억력이 나빠서 1년 지나면 까먹는다라는 맞아.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면 이런 식의 선거운동을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걸 그렇죠. 하고 있다면 그 의도는 거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내란 세력들의 부활을 노리고 있는 부활 프로젝트라고 봐야 되는 부활 거죠. 이 프로젝트다. 상황들은. 예.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쇼. 뉴스토마토에서 6.3 대통령 선거의 개표 공개 방송에 구독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의 파면으로 헌정 사상 최초의 6월 장미 대선이 펼쳐지는 가운데 과연 21대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역사적인 순간에 뉴스토마토의 알찬 뉴스 콘텐츠와 풍성한 즐길거리를 모두 모아 준비했습니다. 6월 3일 오후 6시 이 토마토 빌딩 지하 1층 토마토홀에서 펼쳐지는 역사적인 순간.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